엄청 화제가 된 프로젝트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약세장 한중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아무튼 뭐 투자를 최근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받았다 투자를 뭐 이런 건가? 한마디 키워드를 얘기하면 페이스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코인. 그래서 우리 그 리브라 기억나는지 리브라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잖아. 네, 망했나? 리브라를 이제 할라 했다가 이제 규제에 맞아. 부딪혀서 결국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결국 기술은 있었단 말이죠.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런 큰 회사로 움직이니까 못하는 거지 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회사 차려가지고 이제 그 기술은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메인넷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하려 했으나 못한 그 유업을 받아서 계속 이제 해나가는 이제 프로젝트다. 근데 워낙에 페이스북 그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쪽에서도 제일 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제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작심해서 이제 한 몇 년 뭐 동안 큰 자본을 갖고 이제 갈아 넣은 거죠.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기대 많이 했어. 페이스북이면 이제 30억 명이 쓰는 앱인데 그 앱에서 이제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원래 리브라가 만들려 했던 게 굉장히 빠르게 UI, UX에도 굉장히 기존 블록체인과 다르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야심작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승한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더 피플, 이제 국민이라는 어원을 갖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안정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결국엔 전 세계 누구나 라는 것은 매스 어둠션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나는 페이스북 30억 명 쓰는 곳에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만들겠다. 리브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리브라가 철퇴를 맞았던 이유가 달러는 몇 프로 갖고 있고 위안화는 몇 프로 각 국가에서 이제 그 말이 되냐 그럼 우리 규제도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막 철퇴를 치니까 이제 두 손 두발 들었죠. 안 하겠다. 여기는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막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이제 페이스북 내에서 이제 막 잘 될 수 있는 내부 이제 디지털 화폐를 갖고 싶어 했던 게 야망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그거가 아닌 그냥 정말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내가 만들겠어. 이런 거기 위에 코인이야. 그래서 이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크게는 그냥 딱 하나만 찝으면 결국 또 이들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입니다. 내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다. 결국 이더리움을 내가 이겨먹겠다. 네,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네. 솔라나도 그랬고. 이더리움 보니까 계속 이거를 레이어 2로 풀라 그래. 뭐 폴리곤께서 이제 뭐 아비트럼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이제 결국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레이어 2로 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써보시면 알잖아요. 내 거 메타마스크에서 자산을 넘겨야 되잖아.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 레이어 2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 브릿지 결국 이제 유저가 파편화돼. 뭐 건너간 유저, 폴리곤 내에서 놀 확률이 많고 이더리움으로 또 이제 건너온다고는 하지만 또 건너오는데 또 뭔가 이거 좀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레이어 2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레이어 2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레이어가 나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유저가 파편화되고 또 유동성이 파편화된다. 또 UI UX도 불편하다. 유동성이 파편화된다는 건 자산이 이더리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에 있어야 할 자산이 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이제 자동으로 하는 AMM 유니스왑 같은 걸 만든 게 이 자산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을 때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가는데 여기에 또 자산이 이렇게 파편화되면은 야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좀 별로 좀 멋있게 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건 뭐 누구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와 그런 이제 좀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좀 약간 좀 버든이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너무 개별 레이어 2 솔루션에 의존해서 그럼 개별 레이어 2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신뢰는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걔네들 중에는 또 약간 중앙화된 애들도 있고 그쵸. 밸리데이터를 하나만 쓰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걔네의 밸리데이터를 또 믿어야 되는데 그쵸. 이더리움과 보안이 진짜 똑같아? 이제 이런 거에 또 이제 챌린징을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 2들을
FTX만 믿는 게 맞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진영이 크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모노리틱 이제 트렌드가 있고 모노리틱 진행 레이어 하나만 쓰자겠죠? 레이어는 하나로 다 끝내자. 네. 이게 여기에 진영의 대표 주자가 솔라나 그리고 이제 앱토스 그런 애들이고 아니다 레이어는 나눠서 써야 된다. 이제 레이어 2를 가져가자. 이걸로 문제 풀 수 있다. 확장성 문제. 이게 이제 대표 진영이 이제 이더리움 뭐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블록 메인넷들이겠죠. 네. 모노리틱 때 이제 레이어 2의 그런 큰 내러티브의 전쟁,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는 네. 그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블록체인이 매스 어둠션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 1, 결국 모노리틱 레이어 1이 네. 진정한 해결책이고 네. 이거는 이제 블락 STM 기술이랑 뭐 합의 메커니즘 뭐 기술들을 내가 개발했다. 네, 해서 엄청나게 속도도 향상됐고 이제 이거는 매스 어둠션 이룰 만한 내가 기술 실력에 그런 레이어 1이야. 자, 나를 봐. 이제 이렇게 나는 지금 기술 진짜 너무 좋아. TPS 너무 빨라. 봐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완전 혁명이야. 여기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게 일단 펀드레이징부터 대규모로 막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대규모로 이루어진 게 약세장에서 발생했었고 처음 이 앱토스가 시드 라운드에서 한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에게. 금방 또 뒤이어서 이제 시리즈 A에서는 1,500억 정도를 또 유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세장에서 이런 투자를 받는다는 게 좀 담비 같은 그쵸. 가뭄의 담비 같은 거의 유일무이했었던 느낌이었죠. 그만큼 기대감이 확실히 크긴 큰가 보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추정 밸류에이션은 뭐 그때 한유로 2조에서 3조 원 정도 사이. 네, 그러니까 출시 전부터 메인의 출시 전부터 엄청 시장의 기대가 끝까지 올라왔었고 요때 이 시리즈 A를 리드했던 투자자가 누구냐? FTX 벤처스입니다. FTX 벤처스가 리드를 섰었고요. 근데 여기에 같이 들어온 투자자들이 누구냐? 엄청 많아요. FTX도 있고 이제 점프 크립토라고 저희 에이시스인지 멀티코인 캐피탈, 서클 벤처스 다 들어왔네. 네, 거의 뭐 드래곤플라이 캐피탈 이런 말만 하면 정말 쟁쟁한 대형 VC들이 다 같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막 9월 15일이었나? 바이낸스 랩스에서도 추가 전략적 투자를 발표한. 그때는 밸류를 또 뻥튀기가 돼서 4조 원, 5조 원 정도 수준으로 뻥튀기가 됐고 그러면 솔직히 요보다 화려할 수 없어요. 그쵸. 크립토 펀드들 중에서 요보다 화려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크립토 윈터에서도 이제 큰 투자 규모의 유치를 성공했었고 이제 디앱들도 많이 이제 테스트넷 단계에서부터 앱토스는 이제 다양한 분야 이제 NFT부터 시작해서 디파이 뭐 wallet 서비스 해서 막 생태계 유치를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탄탄하게 잘 갔던 것 같죠? 돈 많이 받으면 사실 탄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결국 그 돈이 이제 생태계에 끌어들이는데 또 이제 이들이 또 투자해서 아마 데려올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앱소스에 좀 약간 또 리스크라면 리스크랄까 할까 아니면 최근에도 또 썰들이 좀 있습니다. 썰이? 네, 재밌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네. 상장했을 때 이게 10월에 상장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됐네. 네. 상장 거래소들 되게 글로벌 거래소가 다 동시 상장 거의 시켰어요. 뭐 바이낸스, FTX, 뭐 업비트 막 대박이네. 확 그러면 정말 올라갔을 거냐 했을 때 이게 처음 상장했을 때 제가 기억에 한 10불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한 하루 이틀 뭐 3일 지나니까 한 반토막을 갔었습니다. 처음 상장시켰을 땐 가격 대비 막 올리는 그런 토큰들 대비 얘는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떨어진 추세가 좀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좀 상장하면 그 상장 바를 좀 받잖아요. 근데 약세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상장하고 나서 가격 변화가.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일단 FTX가 리딩한 거에 여파는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제일 좀 걱정이 리드 투자자였고 이제 투자금을 뭘로 받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FTT 토큰으로 받았다면 그럼 아주 위험하죠. 근데 뭐 받자마자 뭐 현금화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현금화했을 가능성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받자마자.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FTX 벤처스가 FTT로 토큰을 투자했을지 이제 그 좀 내역들 아마 요새 막
이제 뭐 아마 조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올 거고, 근데 뭔가 뭐 여파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쨌든 리드 그런 투자사가 심연적인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요게 제일 큰 것 같아. 지금 기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한 10억 달러 이 에토스 랩스라는 법인이 10억 달러 소송에 시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휘말렸었고, 이게 초기 투자자였던 이제 샤리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에토스 랩스 지분의 50%를 갖고 있었는데, 에토스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요 샤리 글레이저라는 분의 지분 50%를 박탈했대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인데 대부분의 지분을 반 이상 정도 반을 갖고 있는데 이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이 사람 권리를 무시한 거지. 어떻게 보면 박탈한 거지. 그 사람 말이 맞다면? 네. 그래서 이 샤리가 소송에서 최대 1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계약 위반, 부당이익, 모회사 지분 50%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해결이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 요 소송 분쟁이 법원에서 일부 기각됐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클로즈가 된 건지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리스크도 존재하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그 페이스북에 개발자 출신들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또 개발자 그룹이 만들어서 만든 프로젝트가 수이라는 프로젝트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그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들의 또 프로젝트의 내용도 한번 봐서 경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직 상장 안 했는데 수위도 투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미스텐랩스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쟁도 좀 두고두고 사실 봐야 된다. 기술이란 게 확실한 우위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빠르다, 뭐가 기술 좋다고 하는데 충분히 더 나은 기술이 어디선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더 좋다고 판명이 되면 거기로 확 쏠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에토스라는 게 기술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보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성공하려면은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